네, 행안부 장관님,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분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할 수도 있고 너무 그 임박한 기간을 왜 장관님이 시점에서는 판단하십니까? 여러 유족들이 가지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족들이 원한다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유족들이 지금 원한다면 지금 어떠십니까?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이 든다는 예, 그러니까 말씀 들었고요. 네, 말씀 들었고, 네. 그 유족들이 서로 간에 좀 만나서 위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만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유족들끼리 만난다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맡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유족들이 원한다면 모든 유족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족들이 원한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겠죠. 다만 아까 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유족들이 원한다면 유족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네, 원하는 분들만 만나면 되겠죠. 원하는 분들끼리만. 그러니까 그 연락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하시겠느냐라고.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한다고 하고 모르쇠를 외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르시는데 왜 그 자리를 계속 지키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제가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못 만나게 합니까?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네.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네, 정리해 주세요. 국정기획수석님. 예. 아까 그 김건희 여사님의 예, 캄보디아 일정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정은 누가 기획한 것이죠? 누가 계획했다는 것은 아마 개인적 일정이 아니라 외교부하고- 외교적 기획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셔서 그래서 누가 기획하신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누구라는 게 외교부하고 대통령실이 기획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연적인 일정이 아니라 기획된 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기획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영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는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기획이 됐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어서 그 기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을 듣고 현재 연락을 했는데요. 그 현지 당국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협의해서 마스크를 안 쓴 예. 거랍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이 일정을 공개 일정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까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된 상황인데 공개 일정으로 하지 않은 이유. 그래서 기자들이 제가 따라가지 않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일정을 공개로 하게 되면은 언론 여러분들의 뭐 관심을 끌어서 굉장히 보여주기식한 뭐 행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석님. 비공개로- 거꾸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도의 대상과 보도의 내용과 보도의 방향을 언론사가 결정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주는 대로 쓰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죠. 언론사가 결정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죠. 주는 대로 썼다는 말씀은 언론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아니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라 예. 보도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주는 대로 이것만 써라라든지 이 사진만 써라라든지 이 장면만 써라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좋습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간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MBC 기자단 배제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겁니까?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께서 결정하신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고 이해하시면 그 중에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했다는 것은 기관의 결정이지 개인의 결정은 아니라고. 그러면 모두 다 협의해서 결정한 거란 얘기입니까? 어. 거기에는 국정기획수석도 계십니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때 안 국회 계셨습니까? 출석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비서실장님 계셨습니까? 비서실장님께서도 저랑 같이 있어서 비서실장님이 뭐 같이 참여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안 계셨고 국정기획수석님도 안 계셨으면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셨나 보네요. 뭐 여러 수석들이 계셨으니까.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전용기에서 풀 기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두 개 부분하고만 인터뷰한 거 아시죠? 그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인터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1시간 동안 했다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대통령께서 그 친분이 있는 기자 두 분을 이렇게 조금 보자고 하셔서 아마 들어가서 이야기. 그러면은 그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풀 기자단 전체하고 회견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 그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날것으로 언론이 어떤 장면과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도하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서 이게 언론의 자유에 침해된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 취재를 하고 뭐 취재의 대상과 취재의 내용을 정하는 거는 기자들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따라간 기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실에서 나눠주는 자료나 내용들을 보고 그대로 받아 썼다는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송파울 배현진입니다. 네, 오전에도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교원을 비롯한 교사, 교육공무원의 마약 기록 관리에 대한 그 사각지대를 법적 사각지대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께서도 공감을 하셨고요. 저희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또 공감을 하셨습니다. 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은요. 이 공무원 임용 등의 이제 취업 서류로 제출되거나 오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죠. 관공서 등의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그 범죄 사실 기록서에 마약과 성범죄 등의 범죄 등은 저희가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아까 표로 잠깐 띄워드렸지요. 오전에 최음제, 뭐 데이트 감각약이라고 이제 하는 물뽕, 뭐 졸피뎀, 대마 오일 등등 이런 충격적인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했던 전적이 있는 교사들, 교원들이 이러한 전적을 가지고도 버젓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경징계에 그친 상태에서 다시 근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그 아이들에게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법무부 장관님 지금 열심히 메모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의 사각지대에 관해서 정부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죠? 교원이라든가 이런 예. 특수한 직역에 있어서의 도덕성, 특히 성범죄라든가 마약에 있어서의 그거는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사실 저런 거 몰랐거든요. 보고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부총리님께 이거 간단히 완결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분류인 것 같습니다. 교원, 그러니까 교육자로 임용되기 전에 그 전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이 철저하게 마련되겠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약류, 특히 성범죄에 관한 어떤 가능성 있는 마약류들을 구매하거나 유통했을 경우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교육계에서 완전히 파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이 결정은 특히 지방 공무원인 경우에 이제 교육감 소속이기 때문에 예. 교육감님들하고도 좀 충분히 협의해서 그 말씀하신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마약류 거래하신 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아직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부총리님 모르셨죠? 네, 상당히 아마 우리 필요할 부모님들께서도 학부모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라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또 아이들과 완벽히 떼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 예. 이 이제 보석, 이 전자장치 이제 부착하고 보석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2020년 8월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예, 얼마 안 된 제도입니다. 예, 이걸 이제 부착하는 조건을 풀려놨다가 보석 중에 장치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법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금 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예, 이거 빨리 뭐 재벌 방지도 그렇고 처벌도 그렇고 규정을 빨리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공용물 손상 이런 정도로 일반 형사범으로 현재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전자장치 발찌, 팔찌 포함해서 예. 훼손 건수가 매해 10건 이상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훼손하고 이제 도주한 건수 그리고 검거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고요. 아, 예. 빨리 처리해서 예. 보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법무부 위치 추적 관제센터가 두 군데 있다는 겁니다. 서울하고 대전하고. 근데 그걸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지자체하고 전자감독 위치 추적 시스템하고 광역 그 CCTV 좀 연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좀 더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그 지자체로부터 연계가 되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또 넓어지면 저희가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하는 인원도 적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원은 항상 저희 뭐 인원이나 예산은 항상 저희의 뭐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막 도주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고 예. 또 이렇게 전자장치를 차고 있는데 소홀히 관리가 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해경까지 동원돼서 밀항이라든가 이런 가능성까지도 두고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네.